많은 전문가들은 향후 5년 안에 우리 직업의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AI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느끼고 있습니까? 대학생들은 이제 과제와 논문을 작성할 때 챗GPT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책 출간 과정에서도 AI가 자료를 정리하거나 초안을 작성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출간된 자기계발서 중 일부는 AI 도구를 활용해 초고를 작성한 후 저자가 수정하여 완성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AI가 단순히 도구를 넘어 창작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에서도 AI의 활용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물론이고 고객 응대에서 AI 챗봇이 사람을 대신하고 있으며 광고 문구를 생성하거나 제품 디자인 초안을 만드는데도 AI가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브랜드들은 AI를 활용해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광고를 제작하고 신제품 출시 전에 AI로 디자인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음악이나 그림 같은 예술 분야에서도 AI가 창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AI로 생성된 음악이 음원 차트에 오르거나 AI가 그린 그림이 경매에서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를 보셨을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일자리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는 물론이고 번역가, 회계사, 심지어 초급 수준의 법률 자문 같은 전문 직업까지 AI로 대체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번역 분야에서는 구글 번역과 같은 AI 번역기가 인간 번역가를 대체하고 있으며 회계 분야에서는 AI 소프트웨어가 세금 계산과 재무 보고서를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직업이 위협받고 있으며 앞으로 5년 후에는 절반 이상이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상에서도 AI의 영향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무인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식당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에서 직원 대신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고 결제까지 완료하는 시스템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이 없는 무인 카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이나 홍대 같은 번화가에서는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카페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직원 없이도 음료를 제조하고 서빙하는 로봇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AI가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AI에 대체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기존의 방식으로 공부하고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AI 시대에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고요일 작가의 강의와 그의 저서 독학력을 통해 AI 시대에 꼭 필요한 공부 방법의 비밀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한 그는 독학을 통해 인공지능 전문가로 성장하며 싱가포르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글로벌 기업과 영국 정부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자녀에게 어떤 공부법을 가르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AI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AI 시대의 변화와 독학의 필요성. AI 시대는 이미 우리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챗GPT, 제미나이, 그리고 중국에서 개발된 수천 개의 AI 모델이 점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는 동일한 질문에 대해 알고리즘이 달라서 답변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진실을 가려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챗GPT에게 미래의 직업 전망에 대해 물어보면 기술 중심의 답변을 내놓지만 제미나이는 사회적 맥락을 더 강조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마다 답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재작년부터 AI의 시대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실 인공지능 역사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1997년 체스 세계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를 이긴 IBM의 딥블루는 AI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후 2016년 한국에서 이세돌 구단을 이긴 구글의 알파고는 AI가 단순히 계산을 넘어
전략과 직관까지 모방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말 챗GPT의 등장은 AI가 일상 언어를 이해하고 대화하며 창작까지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뉴턴이 만윤력 법칙을 발견하기 전에도 행성과 행성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케플러의 법칙이 존재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AI 시대가 오랜 준비 끝에 현재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미 단순한 반복 업무는 AI로 대체되고 있으며 더 복잡한 직업들도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AI는 이미 의료 분야에서 진단을 돕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이미지를 분석해 암을 진단한 AI는 일부 의사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AI 튜터가 등장하며 개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일자리와 역할이 대체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수한 대학과 높은 학력이 성공의 필수 조건으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장은 없지만 테슬라, 스페이스X 등 5개 이상의 삼성보다 더 큰 대기업을 운영하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성공은 학력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AI 시대에는 학력보다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점에서 독학이 필수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독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요엘 작가는 경영학을 전공했으나 독학을 통해 인공지능을 마스터하여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AI 강의를 담당한 교수로 활동했습니다. 비전공자였던 그는 공부의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필요한 지식을 주도적으로 습득하며 성장했습니다. 그의 경험을 담은 책 독학력은 이러한 여정을 기록한 결과물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해 강의를 들은 것도 아니며 독학으로 한 것입니다. 그의 저서는 초창기에는 인지도가 낮았지만 간절한 노력과 하와이 데저트 액션을 통해 점차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독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목적을 명확히 하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지식을 주도적으로 습득하는 성실의 능력. 이 능력이 AI 시대에 우리를 구원할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비전공자였던 그가 독학으로 성공한 사례는 우리도 충분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는 AI를 처음 접했을 때 코딩이나 알고리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논문과 유튜브에서 나오는 강의를 활용해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는 AI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강의로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질문입니다. 챗GPT와 같은 AI는 우리가 던지는 질문의 방식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즉 질문을 설계하는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질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AI의 답변의 깊이와 유용성이 달라집니다. 고요엘 작가는 공부 역시 질문 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지식은 텍스트와 콘텍스트로 연결됩니다. 동일한 텍스트라도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텍스트라도 각기 다른 콘텍스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균형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연결해야 하며 이 연결의 주도성은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텍스트만을 이해해서는 충분치 않다. 좋은 공부를 하고 싶을수록 하나의 텍스트에서도 그 이면에 있는 수많은 콘텍스트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한다. 만약 우리의 공부가 텍스트에 의존하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인공지능과 경쟁할 수 없을 것이다. 예전에 비해 오늘날 필요한 지식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기술 발달로 인해 다이아몬드를 점점 더 잘게 제공할수록 그 단면은 점점 많아지며 우리에게 혼란스러움을 더해줍니다. 이럴 때일수록 본질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지식을 깊이 터득하려면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연결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질문은 본질에 다가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는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가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지식이 다른 분야와 어떻게 연결될까와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더 깊은 통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지식에서 선택과 집중보다는 선택과 결합을 제안합니다. 한 분야에만 깊이 파고드는 것보다 여러 분야를 대략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뉴턴이 만류인력을 발견한 것도 천문학, 수학, 물리학을 결합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을 대충의 미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을 배우려는 사람이 있다면 코딩뿐만 아니라 데이터 과학, UI, UX 디자인, 심지어 윤리적 문제까지 얕게라도 이해하는 것이 더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지식을 넓게 접하고 질문을 통해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연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AI 시대 공부법과 자녀교육.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은 여전히 암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반드시 일을 잘하거나 기업의 엘리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학력보다 실무 능력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은 학력 대신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평가하는 테스트를 통해 인재를 선발합니다. 유태인의 하우르타 수업이나 영국 교육을 살펴보면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며 지식을 쌓는 방식을 중시합니다. 하우르타는 두 명이 짝을 지어 텍스트를 읽고 서로 질문을 던지며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 문장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와 반대되는 의견은 없을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합니다. 영국에서도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튜토리얼 시스템은 학생이 교수와 1대1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사고를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수업 중에 질문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이 선생님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러한 편견을 내려놓고 이제라도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에게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보세요. 단답형이 아닌 주관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아이가 역사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건이 오늘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아이가 모르는 질문을 던지면 함께 찾아보며 아이가 찾은 답과 자신이 찾은 답을 비교하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됩니다. 최고의 학습은 가르치고 질문하며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학습에는 고독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고독을 즐기며 목표를 세분화해서 차근차근 이루어 나갑니다. 유튜버 하와이 대저택도 야영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목표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고독하면서도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야영 텐트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표를 정하고 이를 작은 단계로 나누어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 독학의 핵심입니다. 자녀에게도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길러주십시오. 우리 사회에는 정답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AI 시대는 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나 사회적 불평등 같은 주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지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기후변화가 왜 중요한가요? 라고 물으면 그렇다면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와 같은 질문을 추가로 던지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자료를 찾아보며 답을 탐구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이러한 과정은 아이가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이의 역량을 학교 공부 이상으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딩을 배우는 데 관심이 있다면 단순히 코딩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코딩으로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찾아보게 하십시오. 이제 우수 대학 졸업장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독학력을 통해 AI 시대에 필요한 공부법을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AI에 대처되지 않으려면 우리와 우리 자녀 모두 질문을 연구하고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연결하며
여러 분야를 결합하는 독학력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고요엘 작가는 독학으로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었으며 우리 역시 그러한 여정을 걸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I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대학과제, 기업 업무, 일상 속 무인 시스템까지 AI는 이미 우리 일상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인간만의 창의적인 질문과 깊은 통찰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독학력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이 여러분을 본질에 이르게 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독학력을 통해 고요엘 작가가 제시한 독학의 비밀을 더 깊이 알아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질문을 나누며 성장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저녁 식사 시간에 오늘 무엇에 대해 궁금하니? 라는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부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더욱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AI 시대를 준비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